빠르게 골 유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추가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골 흡수 억제와 골 형성 촉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주사제제가 나와서 저는 세브란스 병원 척추정형외과 이병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박진성입니다. 골다공증이란 골격을 형성하는 뼈의 강도가 감소하면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질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뼈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뼈는 소실되고 또 새로운 뼈가 형성되는 과정이 균형을 이루면서 골밀도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뼈가 형성되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상뼈에 비해서 좀 더 엉성하고 부러지기가 쉬운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폐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폐경을 지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미치는 새로운 뼈를 채우는 역할이 떨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역시 나이가 드시면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남성 환자분에 비해서 여성 환자분이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퇴행성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면서 그 관절을 사용하거나 체중을 싣게 될 때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관절을 알 수 있는데요. 반대로 골다공증은 워낙에 서서히 진행이 되고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하거나 심하게 진행이 될 때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골다공증이 있는지는 검사를 하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병호 교수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두 개를 혼동하는 이유는 두 개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질환이 같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실 수는 있지만 두 질환 자체가 생기는 위치가 완전히 다르고 그 통증이 있고 없고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과 골다공증이 시작될 수 있는 연령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과 골다공증이 동시에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근처 병원을 찾으셔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특히 65세 이상의 여성 환자분들은 급여가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65세 이하이더라도 폐경이 조기에 되었거나 다른 약물 복용 등을 통해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급여로 역시 검사를 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엑스레이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전에 골다공증 약제가 처음 나올 때까지만 해도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고 식이와 운동요법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시기가 지나고 새로운 약제들이 출시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골절 예방 효과가 단순히 식이요법 조절과 운동만으로 하는 것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경험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는 환자분의 상태와 골다공증의 정도 그리고 골절의 위험도에 따라서 적절한 약제를 투여를 하여서 골절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골이 형성되고 소실되는 과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골 소실이 빨리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따라서 치료는 골 소실을 막는 약제나 주사제로 치료하는 것이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 골 소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초기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 제제로 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골밀도가 좀 더 감소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파골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약제에는 매일 먹는 약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이 있는데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는 환자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약을 복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보고된 논문에는 매일 먹는 약이 복용 순응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먹는 약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사실 매일 약을 먹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사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골 흡수 억제와 골 형성 촉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주사제제가 나와서 중증의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제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나이나 골다공증 정도, 기존에 어떤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골절이 발생하였으면 빠르게 골 유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추가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은 손목부터 골절이 발생을 하고 척추의 압박 골절, 그 후에는 대퇴골 골절까지 순서대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골절이 발생한 이후에 다음 첫 해에 약 80% 이상의 추가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추가 골절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골다공증 약제를 투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절의 초고위험군이라고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전에 골절이 있었거나 낙상의 위험도가 높은 분,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약제를 투여하는 분, 다른 동반 질환이 많아서 현저하게 전신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할 때에는 흔히 쓰는 일반 약제가 아닌 뼈를 직접 형성해서 골양과 골질을 동시에 높이는 좀 더 강력한 골다공증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골절 이후에 추가적인 골다공증 골절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골다공증 치료가 잘 되는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자기가 골다공증 약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골다공증 골절이 생겼다면 이 약제가 실제로 잘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잘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가 된다면 다른 약제로 변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골절이 있고 나서 충분한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낙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경우에는 낙상을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근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서 그리고 균형을 잡는 기능도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낙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는 날, 눈이 오는 날에는 외출을 좀 더 삼가하는 것이 좋고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침대나 의자와 같은 입식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요. 신발 같은 경우에도 본인한테 꼭 맞는 신발과 미끄럼 방지와 같은 깔창에 있는 신발을 사용하여서 추가적으로 낙상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제일 중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 D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에는 우유나 치즈, 멸치 등이 있겠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하루에 20분 이상 햇볕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외선 노출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체중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흡연이나 탄산음료, 커피 또는 지나친 음주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대의 그 최대의 골밀도 수치를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중년이 되어서 골다공증이 진단이 되면 다시 그 전에 정상적인 골밀도로 되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번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고 치료를 하게 되면 평생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은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을 막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인 골절의 가능성도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환자의 사망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되기 전에 전문의와 상의를 하여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혹시 본인이 앓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복용하는 약제가 현재 골다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본인의 현재 골밀도는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것에 맞는 적절한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뿐만 아니라 보호자분 역시도 이런 골다공증의 치료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고 지속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